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의 새 기회가 온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AI 칩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게 현재의 삼성입니다. 그로크, 텐스토렌트, 네이버의 마칩을 만들거나 만들 계획이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칩 수요는 TSMC 몫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모리 전성기를 주도하고 있는 HBM에서마저도 하이닉스에 눌려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게 삼성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클 통과를 위해서 절치부심 중인 만큼 결과가 주목되지만 당분간 하이닉스 주도의 HBM 시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반전의 기회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AMD가 TSMC 내 부족한 생산 캐파에 질린 나머지 삼성의 첫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인 3나노를 활용해 칩을 만들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리사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엔비디아마저 삼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대만의 디지타임스 발입니다. 이 핵심은 TSMC가 패키징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간 활용했던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방식 외에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엔비디아가 대안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은 삼성이 주력으로 갖고 있는 패키징 기술이죠. 이 때문에 삼성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게 뼈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인 2023년 여름 무렵에 패키징 설비 부족에 TSMC가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는 로직칩과 HBM을 실리콘 기반 인티포저라는 판 위에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을 씁니다. 인티포저 위에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평면으로 놓기도 하고 수직으로 쌓기도 합니다. 2D와 2.5D가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2.5D 패키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술 도입 초기만 해도 28나노 칩에 대응하는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5나노, 4나노 칩도 만들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패키징 기술입니다. AI 칩이 뜬다는 얘기는 로직 칩과 HBM을 하나의 패키징 위에 올리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당장 엔비디아의 대부분의 GPU, A100, A800, H800 이런 GPU가 다 이 패키징 기술을 쓰고 있고 AMD도 인스팅트 GPU가 이 고급 패키징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저 팹리스들이 다 AI 칩을 TSMC에서 만드는 실정이기 때문에 TSMC가 패키징 설비 용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긴 해도 언제 또 패키징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날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TSMC로서는 패키징 설비 부족 사태를 맞아서 이런 사태가 삼성이나 인텔의 수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M코 등 자신의 외부 패키징 협력업체에 협력해서 칩을 소화해 왔던 게 사실인데요. 일부 물량은 인텔이 가져갔다는 얘기도 인텔 경영진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디지타임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엔비디아는 AI 칩 제작의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도 테스트해 보면서 삼성 활용 가능성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삼성이 엔비디아로의 HBM 납품을 뚫어내고 그리고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도 엔비디아가 활용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삼성의 HBM과 엔비디아의 칩이 새겨진 웨이퍼를 받아서 삼성 파운드리가 동시에 패키징하는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엔비디아가 뛰어난 패키징 기술인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와 함께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도 고려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삼성이 하고 있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이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TSMC의 패키징 기술인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PLP, 즉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같은 방식은 원가 절감 차원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TSMC 패키징 기술이 둥근 웨이퍼에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에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칩이 네모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에서 손실이 난다는 뜻이죠. 하지만 삼성이 하고 있는 이 패키징 기술은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은 이 사각형 패널에서 패키징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패키징 할 수 있는 칩수가 많아서 생산성이 더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공정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형 웨이퍼상의 칩을 사각형 패널에 올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의 일부 AI 칩 물량을 주게 되면 TSMC에서 제작된 원형 웨이퍼를 받아서 패키징하기 위해서는 사각형 패널에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간 삼성은 이 패키징 기술로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삼성전기로부터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사업을 인수했었는데요. 삼성전기가 이 기술을 개발했던 것이죠. 개발했던 이 기술을 인수한 이후에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나 AP에 이 기술을 상용화했고 또 AI 반도체로 확장해서 기회를 잡겠다는 게 삼성의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원가 절감이 급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AI 시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지나치게 비싼 GPU 가격은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HBM도 삼성의 제품이 들어가는 게 하이닉스의 가격을 낮추는데 더 나은 것처럼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도 원가를 줄일 수 있다면 굳이 엔비디아가 이를 외면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특히 엔비디아의 젠스랑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HBM 대신에 LPDDR을 주목하고 있다는 발언도 최근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방심했다간 기술의 변화 트렌드를 금세 놓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시 기술 흐름을 주목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현재 매진하는 것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한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1차 AI 붐에서 소외됐던 삼성도 앞으로 기술의 진행 방향 그리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팬아웃 레벨 패키징 방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패키징 기술의 장점 가운데 또 하나가 공정 특징상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에 활용될 수 있고 비교적 오래된 장비를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디지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 보면 이 생산성과 원가 측면에서 확실히 효율성이 높다는 뜻이죠. 이런 기술을 팹리스들이 외면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방식은 아직은 시장 점유율이 극히 낮은 편인데요. 이 삼성전기가 관련 기술을 개발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에서 패키징 시장에서 PLP의 점유율은 2022년 기준에는 2%였고 28년에는 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이 패키징 기술 활용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 확실시됩니다.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최근에 몇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모든 AI 칩이 TSMC로 가면서 AMD가 자신의 CPU를 삼성에 맡길 수 있다. CPU가 될지 GPU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프로세서를 삼성의 일부 3나노에서 맡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번엔 엔비디아의 패키징 기술도 삼성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